자, 1교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. 전선 벌어짐 현상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. 이 문제는요, 송배전공학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된 거기는 하지만은 거의 지난 10년, 20년 동안 출제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. 처음 출제가 되는 문제이고요.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자주 출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내용까지 외워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앞에 있는 7번 문제도 좀 까다로운 문제였죠.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자주 보는 내용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7번과 8번이 답안지를 잘 쓰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1교시 같은 경우에는요, 13문제 중에 8문제 이상 정확하게 쓰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1교시에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시험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1교시에 60점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만만치가 않아요. 짧은 시간 안에 4문제를 가지고 10페이지 쓰는 거하고요. 10문제를 가지고 10문제를 쓰는 건 10문제를 가지고 10페이지를 쓰는 건 틀려요. 4문제는요,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지만 10문제는 같은 100분이라고 하더라도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. 그래서 1교시가 좀 어려운 교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문제도 쉽지만 내가 답안지를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한 페이지를 채우기가 쉽진 않다,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. 이 가공전선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의 유형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실 때 기출문제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내가 다 잘 쓰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그 중에 한 20에서 30%는 좀 이렇게 버린다 이렇게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70%의 역량을 좀 집중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전선 벌어짐 현상이 이번에 문제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스페이스 댐퍼, 스페이서 지그 제거 공법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, 서브스판 진동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내용들은 그 해당 자료를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부분은 아니에요.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, 이것과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한다든지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쓰겠죠.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루시니까 요것과 관련된 부분만. 자, 그런데 이 발송배전 기술사는요, 가공 송전선만 다루는 게 아니라 배전선로도 다루고 변전 설비도 다뤄야 되고 발전 설비도 다뤄야 되고 발전 설비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. 그 다음에 또 전력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, 전력 품질에 대한 거, 접지에 대한 거, 기타 등등의 수백 가지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까지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요, 이런 기출문제들을 보시고요.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한 3줄에서 4줄 정도 하고 이거와 관련된 그림만 정리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여기서 벗어난 문제들, 즉 전문적인 용어인데 기출문제 없어요.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.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는, 즉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좀 파악을 해두시고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세요. 자, 그 다음에 표준 절연 간격, 최소 절연 간격, 이상시 절연 간격, 이거는 이제 용어의 설집에 나와 있는 거고요.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얘도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들만 간소화시켜서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미풍 진동에 대한 거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이거는 용어의 설집과 송배전 공학에 잘 나와 있습니다. 자,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. 여기까지 공부하기 너무 분량이 많아진다. 하지만 5번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. 자, 그 다음에 전선 굵기, 결정시 검토사항, 중요한 사항이죠. 갤로핑 자주 나옵니다. 전선의 진동과 도약 자주 나오죠. 그 다음에 전선의 부식, 코로전에 대한 부분,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조과식 점퍼 장치에 대한 부분은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다도체, 복도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. 자, 가공선로와 관련된 그 기출 문제가 한 11문제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가져가야 될 것과 그 다음에 가볍게 넘어가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이제 그 방향을 잡으셨죠. 이렇게 어떤 부분, 내가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.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부분이 완벽하게 잘
내 거를 소화가 됐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빼놓은 것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거를 한두 개 더 추려보고, 이제 그것도 내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한두 문제 추가하고, 이런 식으로 공부의 분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, 뭐 H 스타샤, 그 다음에 뭐 경동 연선, 강심 알루미늄선, 내열 강심 알루미늄선, 알루미늄 피복강선, 뭐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재질별 도전율, 뭐 알루미늄이나 이제 경동선이나 연동선의 도전율에 대한 부분, 인장 강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허용 전류도 파악을 해 두는 게 좋아요. 뭐 열적 한계, 전압 강하 한계, 정태 안정도 한계에서 이것도 용어 해설집에 잘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켈빈의 법칙에 대한 것도 우리가 파악을 반드시 해 두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도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거의 문제가 안 나옵니다. 이도가 생각보다 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렵고 또 자주 출제가 되지 않고, 이도 측정법에 대한 부분도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.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. 왜? 또 나올 확률이 대단히 적고 또 어렵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해서 가공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, 전선 벌어짐 현상과 관련된 부분도요. 이게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인, 그다음 대책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셔서 좀 암기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, 뭐 이거는 제가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뭐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없어요. 또 저도 뭐 이거 이제 뭐 가공 송전선로에 대해서 제가 뭐 직접적으로 설계했다든지 뭐 유지보수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어떤 그 교재라든지 아니면 뭐 한정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의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전선이 이제 회전 함색이 벌어지는 거죠. 이게 이제 연선이기 때문에 꼬여 있지 않습니까? 꼬여 있는데 이게 반대로 회전하게 되면 이게 먹고 들어가면서 벌어지겠죠. 새 장처럼 들뜨겠죠. 그 다음에 알루미늄 소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장력에서 당겨지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, 그 다음에 전선에 밀릴 때도 이제 이게 안 가니까 이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했을 때 전선의 회전 방지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. 연선 작업 시, 그러니까 그 철탑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주라든지 이쪽에 그 가공선을, 전력선을 우리가 이렇게 깔 때 연선 작업이라고 하거든요. 어떤 그런 와이어선을 부착해서 당기면서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형식으로 이 전선 작업을 하는데, 가선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연선 작업이라고 한다. 자, 연선 작업 시에 연선 와이어와 전선 간의 카운터웨이트를 달아서 와이어의 회전력이 전선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. 이게 회전하게 되면 벌어지게끔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카운터웨이트 같은 걸 달도록 한다. 자, 그 다음에 전선 자신의 회전력에 의하여 전선이 회전하는 것을 방지한다. 중각도 30도 이상에서는 연선은 가급적 피한다. 이게 꺾이게 되니까 꺾이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뭔가 무리가 가면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각도 개소에서 사용하는 활차는, 이게 활차가 도르래입니다. 활차는 될 수 있으면 가벼운 활차를 사용한다. 자, 요거는 저도 이제 왜 가벼운 활차를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사항을 넣어놨는데 이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빼도 됩니다.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만 쓰더라도, 이게 하나 빠지더라도 감점 요소는 안 되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알루미늄 소선의 늘어남을 작게 한다. 직경이 큰 활차를 쓴다. 이제 도르래가 커야지만 작으면 이게 꺾이지 않습니까? 큰 활차로 썼을 땐 덜 꺾이기 때문에 통상 전선 외경의 15배 이상일 것. 그 다음에 고장력 연선은 피하고 통상 연선 장력은 전체 인장 하중의 10% 정도로 한다. 이런 수치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전선의 밀림을 작게 한다. 저항이 큰 활차는 사용하지 않고 직경이 큰 활차를 사용한다. 그 다음에 연차로서 슬립 타입의 것은 피하고 쇼체인 타입의 것을 사용한다. 그 다음에 전선의 표면에 기름이 건조한 경우에는 연차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주유해서 미끄럽게 만들어준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선이 밀리지 않게끔 해주는 사항인데, 이 부분은 뭐 그냥 필요한 부분만 외워두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년 이내는 다시 안 나옵니다.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하더라도 13문제 중에 우리가 8문제 이상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. 10문제 채우기 위해서 2문제가 부족하긴 한데 그 2문제도 뭐 계략적인 내용 정도,
뭐 예를 들어서 60점 만점이라고 하면 100점 만점이지만 기술사는 그 점수를 딱 60점에 맞춰서 채점하거든요. 그래야 인원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60점에 맞춰서 채점합니다. 그래서 뭐 고득점자라고 하더라도 거의 90% 이상이 60에서 61점이고 많이 나오면 한 62점 정도, 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뭐 72점 정도 받으셨다는 분도 간혹가다 직접 뵙진 못했어요. 뭐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60점에서 62점 사이에 다 들어가 있다. 그래서 6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 뭐 45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두 문제를 채워주면 나머지 8문제에서 뭐 61점, 62점을 맞아주게 되면 이 평균 값이 이제 60점 넘어가거든요. 합격 점수를 넘어가거든요. 1교시에서 60점을 넘어가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무 경험이 뭐 모든 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이제 그 가공 송전솔로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그때는 젊었었죠. 그때 30대 중반이었으니까 15년 전쯤에 이미 저는 이제 발송배전화 건축전기 기술사가 다 있었기 때문에 뭐 감리 단장으로 송전솔로 765 현장에 345 그 가공 송전솔로의 감리 단장의 자리가 있었는데요. 비상주 감리원이다 보니까 현장을 몇 개 맡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질 못했어요.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 확실히 이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중에서 이해가 가시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암기를 하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빼셔도 상관없어요. 그래도 45점 이상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다시 3년, 좀 길게 보면 5년 이내에는 안 나옵니다. 그래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-1교시 8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고요. 이걸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, 어떤 문제는 취하고 어떤 문제는 뭐 그냥 포기해도 되는가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. 자, 8번 문제 해설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